잘생긴 얼굴을 유튜브 두 분이 다 뒤로 빠지세요. 우리 공화당 거로 저 옆으로 빼세요. 이쪽으로 누워서 찍으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올렸을까요? 오른쪽은 국민의힘의 강령이에요. 왼쪽은 우리 공화당 강령인데 국민의힘은 건국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3일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갖다 공산 침략에 봐서 자유주의를 지켜낸 국남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나갑니까?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정책을 개성하는 정당이라고 우리 당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건국이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 가져가는 거예요. 문재인이 얘기했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성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했다는 것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대한 명백한 우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파의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건국 이념,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정신은 자유정신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강병,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먹기 살기 힘든 대한민국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고 국민을 사랑했는 애국정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에요. 2천만 북한 동포들이 평양을 제외한, 선전용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의 북한 동포들은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정신은 예민, 같은 동포로서 죽음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자유통일 정신은 예민 정신이라고 해서 우리 공화당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건국 자유정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애국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예민 정신을 개성하는 정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명확하게 우리 공화당은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차이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정당이에요.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 국치로 반공을 국치로 제대 국치로 한다는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붉은 세력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고 강령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들은 우리는 명확하게 공산주의 배격 3대 세습, 북한식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들은 뭐라고 좀 올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좀 올려보세요. 기회주의적 통일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 통일 논리. 명확하게 그들도 자유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무엇을 중심으로 자유통일을 할 거냐.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붉은 세력들을 어떻게 뽑아내면서 자유통일로 갈 거냐라는 그러한 단계적인 계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하고 짬뽕된 이게 2020년 김종인 영감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이 강령을 지금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는 대통령 누구가 붙어있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이 붙어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우리 그거 좀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기하고 국가의 이리적 간섭을 자제하면서 경제 주체를 가해 공정한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한다. 국민의힘 올려보세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유완성한다. 그거 아니고요. 그 밑으로 더 위로 올려보세요. 더 위로 많이.
아니 밑으로, 밑으로, 아니 위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위로 올려보세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여기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우리 공화당하고 경제정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한 경제 자유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거고, 여기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전혀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하고 다른가? 이 강령에서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강령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파의 정통성을 좌파들하고 믹스시킨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강령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공정한 경쟁이라는 단어, 불필요한 규제 폐기,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기하고 국가의 인위적인 간섭을 자제하고 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의 강령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 공화당은 건국의 자유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을 우리 공화당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강병 예민정신과 반공정신을 우리는 지키는 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강령 1호에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제가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같이 뭘 하자 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죠? 당신하고 내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데 무슨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냐. 강령 자체가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국민의힘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이러한 원칙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 배경에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5.16혁명에서 국시 1호로 했던 반공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했던 예민, 자유통일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 방송하니까 돌려보면서 계속 되풀이해보면서 논쟁 싸움이 있으면 그렇게 싸우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밀리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제가 말투가 제가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제가 들어볼래요? 이거 앞에 키워보세요. 자, 2번부터 봅시다. 2번 국가 비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나라는 행복한 복지의 나라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것을 주창했습니다. 행복한 국가. 그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이 생각이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가 바탕이 있어야 되고 진실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그게 정의와 진실과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지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국가 비전인데, 그 행복한 거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에는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 이번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없는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진실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력, 자유롭지 못한 좌파 붉은 세력들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하고 시장경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에게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당을 하고 당을 만들고 당의 강령을 보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정의로운 길을 버리면은, 진실된 길을 버리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그냥 싸구려 정당, 생겼다 없어지는 정당으로 도태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목표의 제일 1번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범주국가예요. 1번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 정의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느냐?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세력,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세력을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해서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을 통해서 탄핵시켜버린 그 반역사적, 반국민적,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윤석열하고 좀 손잡, 아니 우리가 손 안 잡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의롭게 하라는 거잖아. 정의롭지 못한 무슨 목사하고 막 같이 손잡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그래 욕하는 사람한테 돈 1억씩이나 주는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가치, 정의와 진실과 자유와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 우리의 가치는 지키고 가잖아. 그 가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구호하듯이 고통의 길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시밭길에 돌아서 고통의 칼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가시밭길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대가 나오시는 날 이제 탄핵의 제2막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정당으로서 그동안은 불의에 대한 싸움과 거짓에 대한 싸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반역세력들하고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당으로서 집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가 이달 11월, 12월 안에 끝내자고 한 것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 500일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500일인가?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우리 공화당 같이 단결력과 우리 공화당 같이 애국심과 우리 공화당 같은 내당심을 가진 정당은 75년 정당사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남아있는 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승리하는 길만 남아있다. 우리 공화당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강령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우리 공화당이 뭐 때문에 저렇게 누구 말도 너 공화당 뭘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래 하는데도 우리가 지켜봤던 우리의 가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당대표를 볼 때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여러분의 우리 공화당 당원이 만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박수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정당은 위대한 당원에 의해서 위대한 국가를 만들 책무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제2의 5.16 혁명을 꿈꾸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책무가 역사적인 책무, 국민의 명령이 우리한테 내려진 거기 때문에 큰 길을 우리는 두벅두벅 걸어가서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을지 또 우리 다음 세대 진순정 수석 최고나 다른 분들이 따먹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고 이 시대의 절대적인 책무다. 역사의 책무, 시대적 책무. 5천년 내려오는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이 우리한테 준 책무다. 거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 저 좋은 일과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슴을 펴고 작게 굴면 안 된다. 작게, 당당하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당원들이 모여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내려보실래요? 좀 내려보세요. 올려야 되는가? 올리고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그러면 뭘 할 거냐?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 분노의 시대라고 했어요. 상실의 시대. 첫째, 정치의 통합기능상, 정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어진 거예요. 왜? 협작꾼들과 반역자들과 불의의 세력과 배신의 세력들이 정치판에 나서가 있는데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협작꾼은 협작꾼이고 사기꾼은 사기꾼이고 부패한 놈은 부패한 놈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역적들은 역적이지. 그들이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감히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주인된 정치인이 할 수 없다. 그것이 이 정치 통합 기능의 상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롭고 진실된 정치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그 집단들이 국회를 진출하고 정권을 잡음으로 해서 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책무. 그것이 상실했던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거다. 기득권 세력들, 저 아버지 돈 많다고 탄핵 때 돈 많은 1번부터 10번까지 다 도망가고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국회의원 언제에 있었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바닥부터 서민들과 동고동락의 정치인들은 그나마 진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당을 만들고 바른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홍준표 같은 그런 인간들이 그 사람 정권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지경이 와서 우파 정치도 무너지죠. 우파는 배신의 정치고 좌파는 붉은 세력의 정치인데 배신의 정치인들하고 붉은 세력의 정치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상실의 시대의 정치의 통합 기능의 상실이 무너졌다. 그것은 통합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정의의 세력들, 진실의 세력들, 이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를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법치 기능의 기능 상실,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여러분, 법은 검찰부터 시작해서 경찰,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 쓰레기 같은 법관들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정권 대통령을 감옥에 처박아 놓고 1797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고 25년이라는 형을 때린 이 법치가 정의로운 법치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권력을 가진 자들, 법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있어서 기소가 8건이나 기소가 돼야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저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있던 최고위원이라는 자들이 도망가면서 한 건도 그런 데 나서지 않은 자들이 당대표가 8건이나 기소당하고 아무런 죄 없이 재판장을 끌려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면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법의 정의는 반드시 새로 세워야 된다. 법이 정의롭지 않고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법이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지 못하면은 새로운 법의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의 질서의 중심은 정의가 있다. 진실되고 정의로운 법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좌파들은 돈 풀어줬어요. 좌파들은 공무원도 막 17만 9천 명 막 330조 들어가는 그걸 그냥 합니다. 표를 위해서. 그러고는 부동산 가격 잔뜩 올려놓고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자유조차도 막아버렸어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막아버렸어요.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이 공부를 못하는 7%, 8%, 9%를 만든 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왜 서민 정치를 얘기합니까? 왜 우리 공화당이 청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는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한 번 실패해도 두 번, 세 번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국가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보육제도를 바꾸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동력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복원. 그것은 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통한 분배.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만들어내고 그 국부를 통해서 국격이 살아나고 국민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나라의 품격이 살아나는 그러한 나라를 이 경제성장 동력을 일으킴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경제정책 1번, 2번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계속 심어놨어. 박일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원전, 수소, AI 미래 산업에 대해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적재조소에 못 쓰기 때문에 미래 세대 4차 산업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 동력을 위로 올려보자. 올려. 내리지 말고 올려. 더 올리세요. 아까 그 자리에. 아까 그 자리에. 제일 위로 올려. 복지의 지속 가능성. 복지가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복지. 박정희 대통령가 가고자 했던 그러한 나라. 중산층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한 나라. 그러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일부 필리핀 부익부의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나라. 이제는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의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복지가 지속 가능성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전 국민들한테 2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국민들한테 돈을 줘라.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필요한 복지 부분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복지 체계가 만들어간다. 문화의 다양성, 좌파들이 언론 방송 장악하고 문화계 장악하고 여러분들 영화 연극 등등등 다 장악하고 노래 나오는 가수들 중에 좌파 목소리 내면 텔레비 나오고 개그맨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대한민국을 욕하고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문재인 같은 쓰레기 좌파 독재자들을 칭송하는 그러한 문화인들이 우파의 문화가 발전되고 대한민국의 정통 문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러한 문화를 말살한 그 시기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문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 문화에서도 진보 좌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대5는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의 혼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길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단절의 문화가 아니고 K-팝이 세계에서 유명하듯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한테도 이러한 문화적인 균형점을 맞춰야 돼야 된다.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저는 이 부분 6번 사회계층의 이동 역동성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버지 돈 가진 사람은 영원히 잘 사는 나라,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잘 사는 나라.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을 폭파하고 지방의 아파트들은 살 사람이 없어서 다 폐허가 돼가는 나라. 이 나라는 정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의 세대, 그들한테 소위 말하는 너희들도 개천에 가재, 개천에 힘들게 태어났지만 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역동의 사회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회고, 그것이 살아있는 국가지. 나는 한번 실패하면은,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그럼 평생 죽어야 되고, 아버지 돈 없으면은 남의 노예를 살듯 비슷하게 그것을 해야 되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집 살 수 있는 기회, 애 놓을 수 있는 기회까지 다 박탈해버리는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을 하려면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혁명의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꿈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을 항상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 그것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나라.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 손녀들이 역동성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누가 만듭니까? 국민의힘을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만듭니까? 붉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듭니까? 대한민국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만들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민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은 서울 강원 당직자 교육이지만 서울이 1000만이 넘고 경기가 1200만이 넘는 나라, 전 세계 전 인구의 반이 서울 경기에 사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집 하나 팔면은 지방 가서 집 4채 5채 할 수 있는 나라.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600조 예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될 게 국가가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수도권의 당원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그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이 원 고향들은 대부분 다 시골이고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지방에도 젊은이 결혼하고 지방에도 젊은이들이 집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당,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되 지방이 이렇게 소멸 위기까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상실해 줬습니다. 8번째, 저출산 고령화 가장 큰 화두죠. 큰 난제인데 지금까지 1년 예산의 단 300조를 저출산 부분에 부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공약을 보십시오. 교육제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30살 돼야지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대폭 수준의 학제 결핍과 교육의 질을 높여가지고 이 인구 성장, 저출산의 인구 소멸과 성장의 상실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부분에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불 좀 켜주실래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디자인,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제일 앞에 근데 우리 공화당의 국가운영 비전이라고. 그 밑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라고들이 제가 이 시대의 정의를 하면서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 미래의 시대로 바꾸는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새로운 것은 저항이 따릅니다. 혁명보다도 어려운 것은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혁명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안보식 부분은 확실하게 혁명의 사고를 가져가야 됩니다. 안공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버려야 될 부분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당원들, 위대한 애국자들이 모인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로 바꿉시다.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 많이 힘들고, 우리 공화당이 많이 어렵고,